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8기 통일 콜로퀴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의 주제는 언어에 관련된 겁니다. 분단이 이제 2025년으로 80년이 됐고요. 80년 동안 남북한 간의 언어가 많이 차이 났기 때문에 그 언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통일 문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에 있고요. 통일을 새롭게 좀 디자인하고 남북한 간의 문화를 소개하는 통일문화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영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짐작하셨겠지만 귀입니다. 네. 말귀죠.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말귀가 통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규범이자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약속을 하고 있고 그 약속된 공통된 기호를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환경 속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말이 통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그 문화를 좀 알고 있을 때 언어 소통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로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제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좀 자연스러워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만 해도 이 지역 간의 어떤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 문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좀 편견 같은 것들이 이제 있기도 했었고요. 특정 문화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것들,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꽤나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생성되어진 조건과 환경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 물이 언제 끊어지나요? 이런 걸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 얘기가 언제 나왔었냐면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그 사막에 있는 그 국가의 청년들을 데려다가 이제 연수를 시키면서 폭포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놨더니 너무 놀라면서 저 물이 언제 끊어지나요? 이런 질문을 했었다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구하기도 힘들었고 그렇게 많은 물이 있다는 것도 처음 봤기 때문에 저 물이 상시적으로 흘러내린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미처 못했다고 할 수가 있던 것이죠. 네, 그렇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오해나 편견을 좀 가지고 있는지를 예시로 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네, 호랑이하고 토끼가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장난감처럼 이렇게 실로 이렇게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죠. 근데 이 호랑이 그림하고 사진 토끼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느껴지시죠? 보통 우리 전화기 할 때 전화기를 여러분 어디다 댑니까? 이렇게 귀에다가 대잖아요. 호랑이 귀는 여기에 있고요. 토끼 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의인화해서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호랑이는 이렇게 통화를 했죠. 여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고 토끼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의 귀에 있는 위치에다가 전화기를 갖다 대는 것이죠. 이 그림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서의 문화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습관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간의 언어는 이렇게 그 언어가 유통되는 구조. 보통 우리가 왜 약속대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영어 배울 때 저희 때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Good morning 하면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식으로 배워왔었습니다. 일종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누어지는 방식과 구조들이 좀 있는 것들이죠. 그런 방식으로서 대화를 얻게 되는데요. 그 문화적 환경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그런 오해가 빚어지는 해프닝도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남북 사이에도 이런 것이 존재합니다. 북한 이탈 중 북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언어에 대한 오해를 가끔 겪으시는데요. 제가 만났던 어떤 한국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북한에서는 북한 주민들은 고맙다는 말을 잘 못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우리는 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웃기만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 이런 얘기를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불만이 좀 있어요. 남한 사람들이 잘해주고 고마움도 자주 표현하고 친절하고 다 하는데 하지만 뭐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가 들어갈까요? 고맙지만 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좀 가식적인 것 같다.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 이런 불만을 또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로 이제 얼굴은 별로 고마워하지 않고 말만 고마워한다는 이런 얘기를 고민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건 언어 차이에 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에서 언어는 굉장히 외교적인 언어가 됐어요. 외교적인 언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불편을 끼치지 않을 정도의 얘기들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싫은 얘기를 잘 표현하지 않고요. 고쳐야 될 점을 지적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나는 돌려서 표현하고 그 말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를 상대방의 시각으로 넘기는 이런 사회적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된 것들이죠. 강의의 주제는 언어에 대한 기본 개념하고 북한의 언어 정책, 그 다음에 북한의 어떤 언어 문화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언어가 서로 통할 수 있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고요. 말씀드렸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적 맥락을 익히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내가 한국 사람이 다 됐다라는 걸 언제 느끼느냐 라고 본인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코미디 프로를 이해할 정도 되면 한국 사람이 다 됐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오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이렇게 들어보고 같이 공감할 수 있으려면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좀 어렵다. 남북한 사람들이 만나는 같은 언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도 저걸 왜 웃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사회적 맥락을 익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요거는 제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선배님께서 이렇게 정말 손주를 봤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얘가 말하는 것도 너무 귀엽고 해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가운데서 잘 태어났고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꼬마애가 갑자기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좀비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알고 있는 틀과 해석 범주 안에서만 해석이 됩니다. 그 이상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우리가 독서를 많이 해야 되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사회적 경험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카테고리와 범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보면 남북한 간의 언어 차이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단어가 다른 게 있어요. 명사들이 어떤 사물을 지칭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거위를 계산이라고 한다든가 채소, 야채를 남새라고 하거나 스킨을 살결을 물으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어가 다른 것들이고요. 의미가 다른 게 있습니다. 의미가 다른 건 뭐냐면 같은 말을 쓰는데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물론 어떤 언어든 간에 이게 생각하는 범위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는 해외여행은 유럽, 미국, 아프리카, 남미 이렇게 상상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때는 해외 범주가 일본, 중국 정도였었기 때문에 해외여행 간다고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정도만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다릅니다. 북한에서도 어머니라는 단어를 쓰고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고 자유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사회적 범주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제가 강의 다른데 특강을 나갈 때 이걸 이제 읽을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게 뭐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한때 유행했었던 건데요. 자음으로 이렇게 맞춰보는 거. 이거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아래는 이제 반박, 불각, 위에는 이거 레알, 뭐 이렇게 익숙치 않으신 분들 이게 무슨 뜻이지? 저게 상표인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주로 이렇게 내용에 대한 것들이 이제 메시지로 등장했습니다. 여기 이제 북한에서 나온 과자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리진 영양 과자라 그래가지고 리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키 크기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그 영양소가 들어간 과자라는 의미죠. 북한에서는 이게 언어가 명시적이에요. 이 과자는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다. 어떤 영양 성분이냐? 리진이라는 영양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칼슘 과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합니다. 딱 보면 이게 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근데 우리 같은 경우 대충 브랜드잖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섭도박, 뭐 고래밥, 고래가 이런 걸 먹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이렇게 언어를 활용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이제 크기 과자이기 때문에 옆에 보면 길이는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 문화에 대한 차이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의미가 통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중국 신흥 공장에 가서 커피숍에 이제 메뉴판을 이렇게 봤는데요. 그냥 돌려버린 거 찍어가지고 번역해서 바로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갈비 얼굴 뭐 이런 표현도 등장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한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말 자체가 그건 아니다. 언어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남북한의 언어와 수통과 통역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 느꼈냐면 이 강철규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뭐 저희는 이제 의무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남북관계를 소재로 한 영화를 보는데 영화 보러 갔는데 북한 측 배우가 이야기를 할 때 자막으로 이제 한글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걸 보고 좀 놀라기도 했었는데 이제 북한 말이 어떤 말인지 이렇게 자막을 통해서 보는 시대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자, 이게 예전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정부 마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태극무역으로 다 통일되어 있어요. 일관성 있게 쫙, CI라고 그러는데 이걸 다 바꿔가지고 똑같이 통일을 했었는데 예전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서를 상징하는 로고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는지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문화라는 것은 스며드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가지고 몸에 이제 체화되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문화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습관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언어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언어 문화의 차이이기도 하다. 이런 걸 이제 언어학에서는 화행 이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단어가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잘했어 이런 얘기를 할 때 보통 칭찬의 용어로 원래 가지고 있는 칭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로 쓰일 때 보면 아이고 잘했네. 엄마 나 오늘 뭐 수학 시험 50점 만졌어. 그럼 엄마가 아이고 잘했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칭찬의 의미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걸 포함해서 뭐 칭찬하거나 사과하거나 감사를 표현할 때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말을 잘 안 해요. 잘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뭐 죄라든가 이런 것에 좀 익숙치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대체로 보면 행위로 갚습니다. 고맙죠. 고맙다고 하기도 하지만 내가 다음에 갚을 기회가 있으면 꼭 그와 해당되는 이제 몸으로 또는 행동으로 이런 걸로 이제 갚아나갑니다. 그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이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지역을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학교를 들어가면 그 학교에서 뭐 소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6년 동안에 같은 반 학생들하고 같은 담임. 그것도 옆에 또 중학교를 가면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중학교에 들어가서 같은 또 배정이 되면 또 이제 같이 지내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 직장도 또 그 동네에서 또 이렇게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뭐 크게 한번 도와줬으면 다음에 내가 또 크게 한번 또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들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뭐 공동체 사회가 오늘 만났다 해서 내일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고, 같은 직장 안에 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고맙고 감사하는 표현을 자주 하면서 나에 대한 이미지를 업하는, 그런 사회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좀 차이가 안 난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석하기 쉽지가 않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집에 찬밥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 외국인들은 찬밥? 밥이 차가운 걸 생각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한번 좀 번역한 어떻게 나올까 했더니 찬밥을 콜드 라이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콜드? 아닌데 그냥 뜨거운 밥하고 물만 갖다 줘도 찬밥이네 뭐 이런 찬밥 신세라고 얘기를 농담처럼 합니다. 이런 예들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게 언어가 유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언어는 생활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따라서 새로운 언어들이 생겨납니다. 인터넷 시대가 되면 인터넷과 관련된 용어들이 막 생겨나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요. 자동차 이전의 교통수단은 주로 이제 말과 관련된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말과 관련된 단어가 굉장히 많이 생겨났고, 근데 이게 이제 자동차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언어들이 다 자동차 용어로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마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전통적으로 썼던 그런 이제 그 언어의 흔적들이 남아있고요. 뭐, 한글 프로그램 같은 데 보시면 위에 저장 장치에 프로피 디스켓이 모양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뭐 20대, 30대 정도까지는 거의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처음 컴퓨터 PC가 나왔을 때 플로피 널찍한 것에서 이제 조그만하게 저장 장치가 나올 수 있고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저장하라는 기호를 그 디스크 모양으로 이렇게 딱 그려놨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 이건 저장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고요. 전화기도 옛날에 다이얼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리는 거였었는데 콜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죠. 전화를 하다를 이제 다이얼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했던 것에서 콜이라는 걸로 바뀌었고요. 근데 그 돌리는 게 없었으니까 다 다이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관습적으로 좀 남아있습니다. 저렇게 생겨나고 있고 변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남북한 간의 언어 분단은 뭐냐면 생활 토대와 경제활동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의 차이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인터넷 관련된 단어, 스페인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없었던 단어들이 있거죠. 네. 없었거나 아니면 이제 영어권에서 이렇게 어떤 그 조건,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것에서 그 사람의 캐리어, 경력, 뭐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확장되어서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다음 소멸되고 이런 식의 이제 사이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주로 경제활동과 관련되어진 언어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보면 세대 간의 언어가 잘 안 통하잖아요. 잘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생활하는 환경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사와 관련된 언어들이 많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와 관련된 언어들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과 관련된 언어들이 많아졌고. 뭐,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에서 영향받은 우리 생활에 쓰는 언어들도 있습니다. 뭐, 고난의 행군. 굉장히 어려울 때, 어떠세요? 뭐, 저희 업계에서 북한 연구자들은 그런 얘기 씁니다. 요즘 고난의 행군이야. 뭐, 이런 얘기 굉장히 힘들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자력갱생해야지. 자기가 알아서 헤쳐나가야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스스로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언어 기호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 상징 중에 하나가 이런 암펠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암펠은 교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독일어이고요. 만은 이제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교통 아저씨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의 신호등은 똑같습니다. 빨간불, 정지, 녹색불, 건너가 이렇게 되어 있죠.
노란불 기다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통적이에요. 전 인류가 공유하고 일종의 기호이자 언어가 되는 것이죠. 소독의 신호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모습으로 빨간색은 정지, 녹색은 건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독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으로 신호등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자, 빨갛게 서 있어. 그러면 서 있고요. 이렇게 아저씨가 건너갈 때 건너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교육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사고 발생률을 현저히 줄이는데 크게 기여를 했어요. 통일이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소독 중심으로 통일이 됐고요. 교통 시스템도 다 소독의 교통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다음날 동독 지역에 이렇게 시스템이 바뀐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신흥동에서 횡단보도에서 신흥동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녹색불이 들어온 걸 보고 건너가야 되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못 건너갔어요. 그게 이제 독일신문의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소독은 동독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동독을 잘 안다. 통일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라고 했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옛날 동독 디자인 중에서 추억을 불러일으킨 이 디자인을 다시 교통신호에 적용을 했고 나중에는 지금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 암펠만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이제 일종의 캐릭터 상품으로 매장도 생겼고요. 각종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새롭게 의미를 얻어가는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와 상징들은 새롭게 늘 부여가 됩니다. 그 지역 간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옐로 리본, 노란색 이런 리본 같은 경우에도 그 사회적 특정한 상황과 맥락이 되면서 새롭게 재상징화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남북한 간에도 서로 경험치나 경험하는 것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에스컬레이터 올라갈 때 사람들이 이 동양권에서 특히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제 한국이라든가 이런 쪽 예전에 에스컬레이터를 원래 이제 양쪽에 서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편의를 배려한다고 왼쪽 벽을 좀 비워두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사람이 쭉 서 있고 빨리 갈 사람이 이쪽으로 올라가게 하는데 이게 고장률도 꽤 높은데요. 이게 균형 있게 앉아야 되는데 한쪽만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는 게 이렇게 사람 발자국을 교차로 해서 기다리십시오. 양쪽으로 나눠서 그냥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했던 아이디어 이런 게 이제 기호가 되겠죠. 여기 이제 제가 아는 휴지통인데요. 뭘 버려야 될지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질문들을 아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어머님들한테 고난을 알아? 고난이 뭔지 알아? 이런 얘기를 하면 어머님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생각하죠. 예전에 정말로 유명했었던 미래소년 코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고 만화가 있었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명탐정 코난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만화 영화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세대 간의 경험치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코난이랑 똑같은 기호 아래서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게 됐던 것이죠. 이런 차이가 남북 사이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같은 경우에는 분단 80년 동안에 소통도 안 됐고요. 뭘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언어가 새롭게 분단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언어가 달라지고 새로 쓰이게 되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한 30년 정도? 길게 한 50년 정도 되면 완전히 새로운 언어로 이렇게 사회구조가 바뀌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이렇게 분단되어지거나 서로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지내게 되면 언어 의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요즘 영어를 보시면은요, 영어나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가 아니라 복수형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영어하면 영국식 영어, 미국식 영어, 남아프리카 영어, 호주 영어, 뉴질랜드 영어, 심지어 콩글리시도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런 핸드폰. 핸드폰이 정식 영어는 아니죠. 네. 셀룰폰이라고는 영어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북한에서는
손 전화기라고 하는데 핸드 손이고요. 손이 전화기니까 손전화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휴대폰이라고 핸드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휴대하는 전화기라는 의미에서 휴대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언어라고 하는 그 사이가 주류로 쓰게 되면 표현 방식이 좀 바뀌어져 버리면서 한국식 영어가 생겨나는 거예요. 콩글리시 좀 많아요. 그룹 사운드, 핸드폰 뭐 이런 몇몇 로고송 뭐 이런 단어들은 새롭게 생겨나시는 한국식 언어 표현들이고요. 한국어가 유행을 타면서 국제어로 영어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꼰대 이런 단어들도 들어가거나 떡볶이 이런 거 많이 알려지면 이제 전 세계인들이 한국식 영어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잠재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남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보이는 표현되어 있는 언어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차이를 유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구조. 그러니까 언어가 차이지는 게 뭐냐면 자연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 언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거예요.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과 차이들이 생기는 것은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 그 차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거든요. 아시겠지만 1950년대까지만 해도 GDP 순위가 세계 150위권이었어요. 최빈국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게 지금 뭐 G7 글로벌 경제에서 웬만한 모든 분야에 탑10 안에 거의 들어갑니다. 국가 영향이 높아졌어요. 그럼 대부분의 지표들이 특정 부분 몇 개를 빼고 거의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뭐 경제 성장력, 그 다음에 뭐 국제학술 저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요 시간이 길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70년 정도? 국제사회에서 70년 또 이렇게 변화된 국가는 없습니다. 변화 다 하죠. 하는데 우리처럼 극적으로 변화된 나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이런 그 차이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세대 간의 문화들의 어떤 변화상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자, 언어가 새롭게 생겨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걸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김삼복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저도 처음 들어봤었습니다. 한국에서 들었던 건 아니고요. 갔는데 한국 식당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김삼복. 후배가 형 김삼복 먹을래요? 그래서 김삼복이 뭐야? 사람 이름이야? 그건 아니었고요. 김치 삼겹살 볶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김치 삼겹살 볶음은 다 드셔보셨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언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이 김치고 삼김이 삼겹살이구나를 인지하게 되면 해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김부삼, 김덕삼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김치 더덕 김치와 더덕과 삼겹살 이렇게 해서 특화시킨 이제 식당 이름이었고요. 김부삼 김치 부추 삼겹살이라고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단어들이 생겨났죠. 이게 통용이 되면 이제 확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음식점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삼겹살, 오겹살, 청겹살, 뭐 살치살 이런 것들도 다 새롭게 만들어낸 단어들입니다. 예전에 없어요. 그래서 남북한 간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런 그 차이를 얘기할 때 보면 이제 뭐 삼겹살 북한에서 삼겹살 드셔보셨어요? 이런 질문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삼겹살을 따로 팔지 않아요. 그냥 돼지고기죠. 그냥 소고기고. 물론 이제 특정 부위를 나누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서로 공유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단어가 되는 거죠. 삼겹살도 만들어내는 단어이고요. 삼겹살이 나오니까 오겹살이라는 게 나오고 어떤 집에 가면 청겹살이 나오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남북한 사회도 보면 소통과 언어, 문화 번역이 좀 필요하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왜 이런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이해관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독일 통일에서 확인이 좀 됐고요.
네, 여기 이제 독일 통일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청년들이 독일 청년들이 통일에 생각하는 그 전시회였습니다. 이거 좀 꽤 오래 전이긴 했는데요. 통일되고 한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독일 청년들이 생각할 때 동서독은 이렇게 이제 문화적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 같아. 마치 여기 이제 사과하고 배가 이렇게 얼기설기 이게 물리적으로 융합되었다기보다도 물리적으로 다른 것이 이렇게 더 붙여놓은 것과 같은 사회라고 인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문화통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남북한 간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단어가 다르면 언어의 문제이지만 의미가 다르면 문화의 문제이다. 남북한 간에는 동일한 언어를 표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의미의 분단이 꽤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다음 대화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무엇인가? 여보세요, 중국집이죠? 네, 중국집입니다. 말씀하세요. 짜장면 2개, 탕수육 하나 대단해 주세요. 탕수육 하나 묵먹이시죠? 아니요. 가르고 뭐가 들어갈까요? 네. 찍먹이죠. 구워서 먹으실 거예요. 찍어 먹으실 거예요. 네. 이게 새로운 단어거든요.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언어들이 생겨납니다. 언어를 왜 생겨나냐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게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친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우리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같은 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생각하는 것도 좀 많이 달랐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직장에서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아니 이거 제대로 하나 못하나? 아니 이거 제대로 지시 못하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안 해. 아유 죄송합니다 안 살게요. 뭐 이런 달라지죠. 해석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남북한 간의 언어를 보면 어휘 자체의 차이도 있지만 언어의 의미 차이도 있고요. 일상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나냐면 영어가 빈도가 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사실은 그 남북한 간의 언어의 공통성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언어 생활을 되게 영어를 일상적으로 씁니다. 생활에 들어가는 기준들. 뭐 오죽했으면 영어 안 쓰는 뭐 혼내운 게임, 한글 게임 뭐 이런 게임이 나올 정도로 영어 비중이 높겠습니까? 북한에서는 한글 비중이 훨씬 더 많고 영어 잘 안 씁니다. 물론 이제 90년대부터 북한도 이제 이런 그 영어 표기, 국제 공용어는 영어를 표기를 쓰기를 해요. 60, 70년대는 이제 그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순 한글 표기를 했지만 북한도 90년대 넘어서 이 언어를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일일이 영어 단어를 다 우리말로 대응해서 만들어내고 그걸 사회에서 공유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 대신에 영어 사용이 좀 늘긴 했지만 이런 거예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글 중심입니다. 한글 중심이고 자 북한 애들 중에 겪었던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친구가 찾아오는데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집이 어디야? 거기 올라오면 내 아파트에 있어. 내 아파트?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예. LH잖아요. 딱 보면 이제 이거 LH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한글로 받아들인 거죠. 여기 내 아파트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런 이제 해프닝도 좀 있었고요. 요게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어떤 기호를 표기할 때 이런 방식이었어요. 공덕 삼성 이제 대체로 아파트 명칭이 이제 공덕동 위치 그 다음에 회사 공덕동에 있는 삼성에서 지은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해서 공덕 삼성 아파트라고 얘기했는데 밑에 보면 이제 레미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파트 명칭이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죠. 브랜드입니다. 실제에서 그거보다 더 높은 어떤 의미를 갖춘 이제 브랜드가 있는 거죠. 이 브랜드, 레미안이라는 브랜드는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삼성에서 레미안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아파트예요.
이런 아파트가 브랜드가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경제적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런 차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언어가 갖고 있는 일상적 기능을 넘어서는 게 언어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냐 자체가 실제로 표기하는 지시적 명시적 내용을 넘어서는 가치의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북한의 언어 정책은 뭐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북한의 언어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능이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언어 정책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말에 대한 절대적 권위가 있습니다. 언어가 혁명에 대해서 복무하기 위해서는 말이 유통이 돼야 돼요. 남북한 간의 이 언어 차이를 가장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북한은 말의 사회이고요. 대한민국은 문서 사회입니다. 아무리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해도 그 언어를 문서화된 명기된 명확한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거죠. 많은 얘기를 해도 결국은 계약서에 사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책임이 있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증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신용이 통합니다. 이게 일상에서 북한에 보면 체부주도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 말을 전국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 어디를 가든 최고 지도자의 말씀을 이렇게 돌에 새기고 글에 새겨가지고 늘 애우다 보니까 말 자체에 대한 권위가 되게 높아요. 우리는 이제 되게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우습게 세우거나 관심 있게 나타내는 외교적 기능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실질적인 얘기보다는 이제 형식 얘기를 좀 많이 하고요. 아주 편하게 속 깊은 얘기를 할 때 친구들 사이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 정도로 제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어는 통독성과 편의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아듣기 쉽고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자 어려운 표기보다 직접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게 좋은 문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배경 중에 하나는 언어는 이제 민족이다. 언어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족 언어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를 훼손되는 오염시키려고 하는 거, 일상의 영어나 외래어를 많이 쓰는 것은 이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 침투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단에 맞서 우리가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언어에 대한 것들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민족어의 기준이 되는 것은 평양 문화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평양 문화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평양을 기준으로 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표준어는 서울에 있는 교황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이제 표준어가 되고요.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화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한의 표준어인 문화어는 평양의,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혁명이 진행 중인 수도 평양에서 쓰는 말입니다. 문화성 있는 말이에요. 1960년대 언어가 분단이 돼 왔었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요건 이제 뭐 어떤 평양이라는 지역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공산주의 도덕 교양에 맞춰서 교양 있는 말투로 평양 문화가 주십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남북관계 언어 차이에서 가르친 몇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좋은 법칙을 적용하지 않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용성 리을 발음이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니은으로 발음이 바뀌는데 북한은 이렇게 이제 음가는 하나이기 때문에 리라고 하는 것 또는 니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음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보면 이제 순한글 가로쓰기를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자 잘 안 쓰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엘리베이터 표지판입니다. 1, 2, 3, 4, 5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고요. 지읒은 뭐냐면 지읒이에요. 지하. 우리는 다 이제 비로 쓰죠. 그런 것처럼 남북한국의 언어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용어들이 다 바뀌었고요. 언어가 바뀌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마인드도 좀
바꿉니다. 외래어 표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영어 중심인데 저기 이제 라틴어나 독일어의 영향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북한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60년대 새롭게 언어 표기를 평양 문화로 규정을 하면서 말다듬기 사업을 해요. 외래어 쓰지 말고 가능한 다듬어진 우리말을 쓰자. 이걸 이제 말다듬기 사업이라 그래서 우리 언어에 있었던 한자어라든가 이걸 다 배제시키고 우리말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자어 같은 경우 풀어서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를 푼물이라고 하거나 추수를 가을거지라고 하거나 물론 이제 권장을 해서 썼지만 이게 잘 들어간 것도 있고 일상적으로 쓰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영어나 이런 것도 좀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이런 작업을 좀 오랫동안 하다가 90년대 말씀드렸듯이 90년대 국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걸 다 이제 외래어 자체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킨을 살결물로 이렇게 바꾸는 정도 몇 가지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많은 용어들을 다 우리말로 바꾸는 건 할 수가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다음에 이 말다듬기 사업에서 예외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한자어였습니다. 한자는 정치 교양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한자를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어찌됐든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도 유지해야 될 공통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북한의 이런 물론 이게 대외 수출용 상품 카탈로그긴 한데요. 보시면 이제 살결물, 물크림, 크림, 여기도 이 정도까지는 이제, 살결물 정도는 이제 다듬기 사업을 했죠. 여기 마스카라라든가 아이라인 이런 것들은 그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흔히 이제 북한의 아이스크림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얼음 보숭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북한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좀 딱딱한 막대 모양의 이제 스틱형 아이스크림은 에스키모라고 많이 하고요.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그냥 아이스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 에너지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외래어 표기 방식 자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쉽게 써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좋은 문장이 뭐냐? 인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 한문도 빼고, 뜻이 모호하거나 발음이 까다로운 것 빼고, 군더더기가, 많지 않아야 되고, 외래어에 대해서는, 가급적 쓰지 않아야 한다. 이런 원칙들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이제 그 언어에 대한 상징과 강조가 더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국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예전에는 이제 평양 문화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고 한다면 지금은 국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고요. 북한이 이제 10가지 국가 상징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어를 넣어가지고 국가 상징으로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상징법도 만들었고요. 평양 문화 보호법도 만들었습니다. 2023년도에 국가상징법을 만들어서 국가에 대한 상징을 아끼고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의 국가상징인 조선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조선어의 중요성과 의미를 많이 강조하는 한편으로 다른 쪽에서는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말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이 뭐냐면 2023년 1월 달에 평양문화보호법이 나왔습니다. 이 보호법은 이제 무엇으로부터 좀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평양문화보호법은 서양화된 어투나 일본화된 말투, 한자가 되어 있는 것들을 다 배척하고 우리말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북한의 국어죠. 그래서 이제 김일성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언어는 민족의 공통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김정일 때 특히 2019년 이후로부터는 우리 국가의 언어라는 걸 명백히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이 이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이제 규정을 했었죠. 예전 같으면 이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했던 표현을 이제 두 국가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도 이런 흐름과 좀 언어에 대한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말 못 쓰게 해요. 오빠라는 말, 요거는 소년단 시절까지, 우리 지금 이제 8살 정도, 9살 정도, 보통 이제 소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그 소년단 입단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오빠라고 부를 수가 있겠지만, 청년동맹에 들어간 나이가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그 동무라는 말을 써야 되고, 친척이 아닌 관계에서 이런 말 쓰게 되면 이제 불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쓰지 못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쓰거나 이런 물건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예전에 이제 남조선이라고 썼던 표현 대신에 조선, 괴뢰 또는 이제 한국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북한도 공식적으로 2024년부터는 이제 신문 기사에 남조선 표현 대신에 대한민국, 소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들 또는 이제 괴뢰 한민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언어에서의 어떤 차이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예, 남북한 간의 언어는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소통과 보통 사이에 놓여져 있다. 생활상의 차이가 있다. 말씀드렸듯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시각적 차이와 시간적 차이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세대별로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 물론, 다 사랑스러워란 노래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 이슈를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요. 오로나미 씨를 떠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적 맥락과 유통 속에서 새로운 의미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한국말 배워야 될까요? 예. 언어 차이로 일상 꽤 많이 겪습니다. 어떻게 금방 들으면, 한국 사람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특히 경제 용어가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정착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좀 겪기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북한 문화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이제 북한 미장원에서 찍어온 사진인데, 보시면은 구분이 잘 안 되죠. 변별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그 변화되는 우리 사이의 어떤 표현들, 그 의미를 정확하게 문화적 표현까지 이해하기 되게 어렵죠. 새로운 언어들이 탄생했고 그 새로운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맥락과 사회적 가치와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건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숫자식 레드 텔레비전. 숫자식은 디지털입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레드가 뭐지? 한참을 이해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LED예요. LED 텔레비전인데 그걸 레드라고 해요. 표기를 해가지고 깜놀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언어들인데 공지박물권, 무당 공지권, 기능성 판권, 판은 이렇게 납작하게 널판지처럼 생긴 모양이 이제 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무당은 무가당이라는 거고요. 북한은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과일 단조림소, 이렇게 과일을 졸여가지고 속을 넣은 빵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상호 표기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명명화된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남북한 간의 언어 차이 많이 얘기할 때 나오는 거면 낙지입니다. 북한에서 얘기한 낙지죠. 이건 누가 봐도 오징어입니다. 그렇죠. 북한에서는 오징어를 낙지를 소매 낙지 또는 이제 오징어라고 나중에 바뀌었어요. 북한에 가서 이제 낙지덮밥 주세요 했는데 오징어덮밥이 나올 겁니다. 이건 이제 언어 차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남북한의 언어 문제는 이해할 수 없거나 낯선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에 북한 주민들에게 핸드폰 매뉴얼을 주고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못할 사람이 99%일 겁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도 잘 못하는데요. 북한의 경우에 오직하겠습니까? 이런 경제 용어라든가 이런 거, 무담보 대출, 제2금융권, 선물 옵션 이런 용어들이나 후방 참모, 돌격 때 화선 입장 이런 걸 이해하시는 사람은 많지 않다. 네. 고기 먹으러 갈까? 육고기 먹으러 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고기의 생선을 얘기하고 있고요. 돼지고기나 소고기, 닭고기 등은 육고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치를 하는 의미 자체에 대한 이 구조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밥 한번 먹자 그러고 만났는데 우리 뭐 먹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 당황합니다. 밥 먹자 그러지 않았나? 예. 전화할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전화 그만 끊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전화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꽤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은 참 실없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여기 보시면 무슨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뻐꾸기는 봄에 울거든요. 근데 가을에 뻐꾸기 우는 얘기를 하니까 황당하다, 의미 없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구럭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의미 차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어느 생활 중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물어보는 걸 자꾸 생각을 해요. 잠깐만요. 예.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점심 먹으러 갈 때 점심 뭐 먹을까? 그러면 가장 많은 답이 다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이제 중요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맞춰가는 합의 과정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안으려고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북한이라고 한다면 뭘 좋아하냐고 물어보잖아요.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답을 합니다. 이런 게 언어 환경에 대한 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네, 그런 차이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시간 있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친절하게 좀 돌려서 특히 거북한 말을 마치 상대방의 동의 구하는 형태로 물어보고 있지만 북에서는 이제 진짜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도 좀 다르죠.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북에서는 언제 해달라고 할 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직장생활 하다 보면 해주세요 하면 바로 해야 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들과 문화적 차이도 있고요. 예. 언어는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의 범위 안에 해석을 합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자유시간이라고 하는 이제 족보바였는데 이게 개성공단 안에 이제 간식으로 들어갈 때 개성시간이라는 브랜드로 바뀌어 들어갔습니다. 북한에서 이 자유라는 언어 표현에 대해서 마치 굉장히 정치적 의미를 담은 걸로 이제 해석해서 이렇게 못 쓰게 했기 때문에 개성시간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갔었고요. 근데 북한에서 이런 꼬리떡, 쉼떡, 속도등 가루떡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다. 북한은 이런 식으로 언어가 발달되어 있고, 우리는 또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언어가 좀 바뀌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다. 의례적인 표현도 실제적 사실로 받아들인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문화 차이는 개인적인 차이가 아니라 구조적인 차이다. 그리고 미디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보통 이제 말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직접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서 왔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는 거죠. 미국이 하면 이제 미국이라는 이제 알고 있는 상식과 배우가 후광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북한에서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인식되었던 북한의 이미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편견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것으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잘 안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조금 더 한 발짝 물러나서 내가 잘못 알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그 언어의 맥락 속에서 타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능력이 굉장히 더 중요해집니다. 사람과의 만남 또는 타문화권과의 만남에서 타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